여러분, 나이 들수록 자식들 눈치 보이고 세상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집에서 뭔가 의견을 말하려다가도 에이, 내가 뭘 알겠어 하며 입을 다물게 되진 않으십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쉬세요. 편하게 지내세요 할 때마다 그게 효도인 줄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운하진 않으십니까? 쉬라는 게 결국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 아닌가. 동창 모임 나가도 예전만 못합니다. 다들 건강 얘기, 자식 자랑, 병원 얘기뿐이고 누가 요즘 뭐 하세요? 물으면 뭐 별로. 그냥 집에서 쉬지 하며 얼버무리게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선 것 같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면 괜히 눈치만 보이고 어느 순간부터 나 스스로도 나 이제 늙었어.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하며 구석으로 물러나고 있진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게 우리 시니어들의 솔직한 현실이라는 걸.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사흘 전 이 나이 드는 법에 대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답안지를 써낸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 향년 91세.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다는 감정보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분은 정말 달랐구나. 왜냐하면 선생님은 91세까지 사시면서 단 한 번도 눈치 보는 노인이 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까마득한 후배들이 선생님 앞에서 긴장하고 떨었습니다. 세상이 선생님을 쉬어야 할 노인으로 본 게 아니라 여전히 현역인 거장으로 봤습니다. 91세 나이에도 방송국, 연극 무대, 영화 촬영장에서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선생님의 부고 기사들을 읽다가 한 문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입원 중에도 병실에서 대본을 외우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회복되면 다시 무대에 서겠다고 말씀하셨다. 91세.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누워 계신 상황에서도 대본을 외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마지막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조차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현역이고 곧 다시 무대에 설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은 불과 1년 전 2024년 KBS 연기대상에서 90세의 나이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역대 최고령 대상 수상자. 떨리는 손으로 트로피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90세에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올 기회를 위해.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선생님도 같은 시대를 사신 우리와 같은 노인이셨습니다. 몸도 불편하셨고 기력도 약해지셨고 주변에서 이제 쉬라는 소리도 분명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작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순재 선생님이 평생을 걸쳐 보여주신 나이 들어도 작아지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추모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실용적이고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순재 선생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한 현역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91세까지 단 한 번도 늙은이 취급받지 않으셨던 이순재 선생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순재 선생님이 91세까지 현역으로 사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요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새 기능 나와도 에이, 복잡해. 그냥 전화만 되면 되지 하고 넘어가지 않으십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가르쳐줘도 아이고, 할아버지는 통 모르겠어. 내가 해줘 하며 손살에 치지 않으십니까? 저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편한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보다 익숙한 것만 하는 게 쉬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91세까지 새로운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2024년 90세 되시던 해, 이순재 선생님은 KBS 드라마 개소리에 출연하셨습니다. 새로운 작품입니다. 새로운 배역입니다. 새로운 후배들과의 작업입니다. 거제도 촬영장.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차로 5시간이 넘습니다. 90세 노인에게 5시간 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길을 무려 20회 이상 오가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메이크업하고 하루 종일 촬영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을 20번 넘게. 그의 말, 연기 대상 무대에 오르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라마 촬영을 위해 거제를 20회 이상 오갔습니다. 이 상은 제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제작진과 그리고 함께 출연한 동료들의 공로입니다. 담담하게 마치 출근했습니다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90세의 거제도를 20번. 이게 단순히 체력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자세의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물은 흐른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름을 멈추는 것이 곧 죽음이다.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생명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는 순간 늙는 겁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평생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70대의 시트콤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셨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72세의 연예대상을 받으셨습니다. 80대의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 출연하셨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며 소년처럼 웃으셨습니다. 90대의 새 드라마에 출연하셨습니다. 거제도를 20번 오가셨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90세에도 살아있으셨습니다. 2025년 들어 선생님의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연극도 하차하셔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끝이구나 생각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간 지인들이 증언했습니다. 선배님이 병실에서 대본을 보고 계셨어요. 회복되면 다시 무대에 서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91세. 병원 침대. 그 상황에서도 선생님은 여전히 흐르고 계셨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후배 배우 정동환 씨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선배님이 연기대상 받으실 때 건강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부를 여쭤봤더니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다음 작품 준비 중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작품. 91세에도 다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여전히 흐르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이순재 선생님도 멈출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정치 활동 후 연기계로 돌아왔을 때 50대 후반이셨는데 일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돌반지 42개를 팔아서 만두집을 차렸습니다. 코끼리 만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선생님은 그때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연기는 끝났어. 만두집이나 하자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60대의 연기로 돌아오셨습니다. 70대에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으셨습니다. 80대의 꽃보다 할배로 또 한 번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90대의 연기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생님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멈추지 않는 선택을 계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2500년이 지난 지금 뇌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를 계속 쓰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계속 만들어진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안 쓰는 것이다. 강물이 흐르면 깨끗하지만 고인 물은 썩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쓰면 살아있지만 안 쓰면 퇴화합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평생 뇌를 쓰셨습니다. 70대, 80대, 90대까지 새로운 대본을 외우셨습니다. 새로운 배역을 연구하셨습니다. 새로운 작품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뇌는 90세에도 살아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가 대사를 못 외우면 그만둬야지. 나는 끊임없이 외우고 생각하니까 늙을 틈이 없어. 늙을 틈이 없어. 이게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었던 겁니다. 계속 흐르니까, 계속 쓰니까 늙을 틈이 없었던 겁니다. 이순재 선생님의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자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는 90세에도 일하고 계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스틸 워킹. 여전히 흐르고 계신 겁니다. 손주들 눈에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을까요? 단순히 집에서 TV만 보시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90세에도 여전히 세상과 부딪히며 일하시는 할아버지. 여전히 흐르는 할아버지. 그게 진짜 멋진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이순재 선생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흐릅니다. 우리도 흘러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고인 물처럼 썩기 시작합니다. 뇌도 퇴화하고 몸도 굳고 마음도 늙습니다. 하지만 계속 흐르면 90세에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흐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흐름이면 됩니다. 손주에게 오늘 하나 배워보는 것. 할아버지한테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법 좀 가르쳐줘. 처음엔 까먹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또 물어보면 됩니다. 모레 또 해보면 됩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하다 보면 손에 익습니다. 그럼 손주가 뭐라고 할까요? 할아버지 대단해. 금방 배우셨네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다시 살립니다. 20년 전 즐기던 취미를 다시 꺼내보는 것. 낚시, 바둑, 서예, 노래. 뭐든 좋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지 마십시오. 그건 멈추는 말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그럼 자식들이 알아봅니다. 아버지 요즘 좋아 보이세요? 뭔가 하시니까 활력이 도시네요. 산책 한번 나가보는 것. 10분이면 됩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도 움직입니다. 뇌가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입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평생 해왔던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셨던 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셨을 겁니다. 장사하셨던 분은 장사의 달인이셨을 겁니다. 농사 지으셨던 분은 땅의 이치를 다 아셨을 겁니다. 집에서 자식 키우셨던 분은 살림의 고수셨을 겁니다. 그게 이순재 선생님에게는 연기였던 것뿐입니다. 그 기술, 그 경험, 그 지혜가 여러분 안에 아직도 다 살아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안 쓰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꺼내 보십시오. 다시 흘러 보십시오. 자식이 고민 상담할 때 평생의 경험으로 조언해 주는 것. 손주가 숙제 도와달라 할 때 옛날 방식이지만 정성껏 알려주는 것. 동네 경로당에서 후배들에게 인생 이야기 들려주는 것. 그게 다 흐름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만물은 흐른다. 흐름을 멈추는 것이 곧 죽음이다. 이순재 선생님은 그의 말처럼 91년 내내 흐르셨습니다. 그래서 91세까지 전 국민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현역이셨습니다. 우리도 흐를 수 있습니다. 강물처럼 끊임없이 오늘부터라도 멈추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흐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자식들이 자랑하는 아버지, 손주들이 멋있어하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나 아직 현역이야. 나 아직 흐르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현역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현역의 모습이 권위적인 노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겸손하셨습니다. 진짜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나이가 많으면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걸까요? 경험이 많으면 저절로 존경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압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는 걸. 요즘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나이와 어른됨은 별개라는 걸 그들도 아는 겁니다. 그럼 진짜 어른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이순재 선생님의 삶을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선생님은 91세까지 단 한 번도 나이를 무기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책임으로 여기셨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보여주신 진짜 어른의 모습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자라는 중국의 철학자가 25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낮은 곳으로 가기에 오히려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이순재 선생님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이만 먹으면 자동으로 존경받는 줄 알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혹시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 우리 때는 달랐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이 지나가면 길을 비켜줬고
어른 말씀은 무조건 이해하고 들었습니다. 그게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나이가 몇인데 함부로 해?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지요. 괜히 꼰대 소리 들을까봐. 라떼는 말이야. 하는 순간 자식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이니까 속상하죠.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대접받고 싶은데 오히려 눈치 보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순재 선생님한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91세까지 단 한 번도 나이로 존경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태도로 존경받으셨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06년 거침없이 하이킥 촬영 때 일입니다. 72세의 이순재 선생님이 촬영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새벽같이 메이크업을 마치고 대본을 펴놓고 혼자 연습하고 계셨습니다. 20-30대 젊은 배우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을 때 선배님이 이미 와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나이 먹으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지. 촬영장에서 실수하면 너희들한테 피해 가잖아. 그러고는 커피를 직접 타서 후배들에게 건네셨다고 합니다. 한 배우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대접받으려는 어른이 아니라 먼저 주시는 어른이셨습니다. 제가 진짜 배운 건 연기가 아니라 어른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자기에게 요구하고 소인은 남에게 요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어른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에게 나는 제대로 하고 있나? 물어봅니다. 이순재 선생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촬영장에서 젊은 배우가 NG를 냈습니다. 긴장해서 대사를 틀렸습니다. 보통은 짜증이 날 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배우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손잡벌 되는 배우에게 존댓말을 쓰신 겁니다.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희한테 존댓말을 쓰세요?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반말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야. 존중은 나이와 상관없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지. 거침없이 하이킥 리허설 날이었습니다. 리허설은 말 그대로 연습입니다. 좀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촬영이 아니니까요. 젊은 배우들도 리허설 때는 좀 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재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리허설도 본 촬영처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대사 하나, 표정 하나, 동선 하나까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리허설인데 왜 이렇게 완벽하게 하세요?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리허설을 대충 하면 몸이 그걸 기억해. 본 촬영 때도 대충 나와. 연습할 때 완벽하게 해야 본 촬영도 완벽해지는 거야. 그러면서도 후배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편하게 해. 리허설은 실수해도 돼. 본인은 완벽하게 하시면서 남에게는 여유를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한 자기에게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걸 무지의 지라고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순재 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 70년 경력의 대배우셨지만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배울 게 많다는 걸 느낍니다. 요즘 젊은 배우들 보면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도 많아요. 내가 배워야죠. 90대에 내가 배워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른의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다 안다가 아니라 나도 아직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곡식이 연글면 알이 무거워져서 고개가 저절로 숙어집니다. 반대로 덜 익은 벼는 가벼워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91년을 사시면서 점점 더 낮아지셨습니다. 70대보다 80대에, 80대보다 90대에 더 겸손해지셨습니다. 후배 배우 정동환 씨가 증언했습니다. 2024년 연기대상 무대에서 선배님을 부축해드렸어요. 선배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90세 대배우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오히려 울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도움을 받았을 때 인정하는 것, 이것도 겸손의 한 형태입니다.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이순재 선생님은 그걸 철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촬영장에 가장 먼저 오는 것, 후배들에게 존댓말 쓰는 것, 리허설도 완벽하게 하는 것, 90세에도 배워야죠 라고 말하는 것, 도움받으면 고맙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나이로 존경받은 게 아니라 태도로 존경받으셨습니다. 후배들이 선생님을 선배님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단순히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진짜 배울 점이 있는 스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순재 선생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식들한테 내가 너 키우느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한 박자 멈추는 것. 내 경험상 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먼저 묻는 것. 대접받고 싶을 때 먼저 존중하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인정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먼저 낮아질 때 비로소 높아집니다. 노자의 물처럼 낮은 곳으로 갈 때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이 생깁니다. 이순재 선생님처럼 국민 배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보여주신 작은 태도들을 하나씩 실천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자식과 통화할 때 평소처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 라고 묻지 말고 힘들었겠다. 괜찮아? 라고 먼저 공감해 주는 것. 손주가 와서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줄 때 할아버지는 몰라. 오, 내가 할아버지 선생님이네. 천천히 가르쳐 줄래? 라고 말하는 것. 동창 모임에서 누가 얘기할 때 내 생각엔 하며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품격이 됩니다. 노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고. 낮은 곳을 향해 쉬지 않고 흐르기에 바다에 이른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순재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낮아지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한번 먼저 고개 숙여보는 것, 내일 한번 먼저 고맙다 말해보는 것, 모레 한번 먼저 내가 배워야겠네 인정하는 것.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자식들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요즘 정말 멋있어. 나도 아버지처럼 늙고 싶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무리. 이순재 선생님은 91세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어른이란 나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도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겸손이란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품격이란 대접받으려 할 때가 아니라 먼저 낮아질 때 빛난다는 것을. 그래서 선생님은 죽는 날까지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도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어른.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벼 이삭처럼 나이 들수록 더 겸손해지는 그런 어른. 이순재 선생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며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현역으로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품격 있게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일까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진짜 웰다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 10분.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습니까? 갑자기 무거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건 우리 나이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60, 70을 넘기면 주변에서 하나둘씩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동창, 친구, 형제. 장례식장 가는 횟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갈까? 나는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 짐 안 되게 조용히 가고 싶어. 병원 신세 안 지고 편히 가고 싶어. 고통 없이 잠들듯이 가고 싶어.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순재 선생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일까? 이순재 선생님은 평소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쓰러지는 것이 배우로서 가장 행복한 죽음이야.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편히 가려고 하지 않고 무대에서 쓰러지길 바라시지?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에게 배우는 직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무대는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자기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소원은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나답게 살다가 가고 싶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마무리 아닐까요? 2024년 12월 90세의 이순재 선생님이 KBS 연기대상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역대 최고령 대상 수상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쇠약해 보이셨으니까요. 무대에 오르실 때 후배들의 부축을 받으셨고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으신 선생님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거제도를 20회 이상 오가며 촬영했습니다. 이 상은 제 혼자 받는 게 아니라 함께한 모든 분들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세에 하신 다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은 그 다짐을 지키셨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들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무서운 말 같지만 실제 의미는 다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언제 떠나도 후회가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싶었던 말 하겠죠. 미뤄뒀던 일 하겠죠.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겠죠. 의미 있게 살겠죠. 이순재 선생님은 91년 내내 그렇게 사셨습니다. 70대에 이제 쉬어야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80대에 이제 끝이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90대에도 다음 무대 준비 중이야 하셨습니다. 매일을 충실히 현역으로 배우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으셨을 겁니다.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은 평생 나중에라는 말을 모르고 사셨다는 것. 70대에 시트콤에 도전하셨습니다. 누가 이순재 선생님, 이 나이에 시트콤은 무리 아닌가요? 했을 때 해보면 알지 하시며 거침없이 하이킥에 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72세에 연예대상을 받으셨습니다. 80대의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 출연하셨습니다. 해외여행 다니며 소년처럼 웃으셨습니다. 90대의 새 드라마에 출연하셨습니다. 선생님에게는 항상 오늘이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가 없으셨을 겁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사셨으니까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도 90세의 거제도를 20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품격 있는 마무리란 무엇일까요? 조용히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폐 안 끼치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품격 있는 마무리는 끝까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순재 선생님에게 나 다음은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현역이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나 다음은 무엇입니까? 평생 성실하게 사셨다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사는 것. 평생 가족을 사랑하셨다면 마지막까지 사랑을 표현하는 것. 평생 배우기를 좋아하셨다면 마지막까지 책을 읽는 것.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셨다면 마지막까지 친구들을 만나는 것. 이게 품격 있는 마무리입니다. 자식들 눈에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다우셨어라고 기억되는 것. 손주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멋있으셨어라고 남는 것. 불교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순재 선생님도 어느 날 갑자기 90세의 드라마를 찍으신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실한 삶이 쌓여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만 해보면 됩니다.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가 도와줄 건 없고? 손주에게 배우는 것 하나 청하는 것. 이거 할아버지한테 좀 가르쳐 줄래? 오래 쉬었던 산책을 다시 시작하는 것. 10분이면 됩니다.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 한 권 꺼내서 한 페이지 읽는 것. 20년 전 취미였던 낚시도구 한번 꺼내보는 것.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그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알아봅니다. 아버지 요즘 달라지셨네. 뭔가 좋아 보여. 본인도 느낍니다. 아,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나 아직 안 늙었구나.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은 산책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10분이면 됩니다. 동네 한 바퀴만. 그럼 몸이 말할 겁니다.
아, 이게 기분 좋은 거구나. 모레는 책 한 페이지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오래된 취미 도구 한번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이순재 선생님도 하루하루 그렇게 사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자기답게, 그렇게 91년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께서는 2025년 11월 25일 새벽 91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91년의 삶 전체가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었고 그 작품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말고 마지막까지 현역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권위가 아니라 겸손으로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품격 있게 살 수 있다는 것.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떠나셨지만 우리는 여기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길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울림이 있었길 바랍니다.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거창하게 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자식 얼굴이나 목소리가 문득 떠오르면 짧게라도 안부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날씨가 좋으면 10분만 밖에 나가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 후회 없이 잘 살았다. 그게 진짜 품격 있는 마무리입니다. 이순재 선생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함께 걸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이순재 선생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감사합니다.